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이 임정섭입니다.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금호타이어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사내 하청으로 근로하고 계신 두 분 모시고 비정규직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려운 자리 하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죠. 한 분 한 분. 우리 최훈 분회장부터. 예, 저희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광주지의 분회장을 맡고 있는 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곡성 금호타이어 비정규 노동자를 맡고 있는 그 대표주회장 신현규입니다. 네. 먼저 최훈 분회장께서는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2000년도에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광주 2공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요. 예. 네. 그래서 약 2년 정도 수출 차량에 수정하는 업무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출 차량의 그 방청 업무를 13년째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 좀 소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출 차량의 수출 차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차량을 해외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배송을 해야 되겠죠. 배를 네.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의 염분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표면에 닿게 되면 차체 표면에 닿게 되면 부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차 표면의 바디라든지 또한 하체 언더 부분에 부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균 지회장께서는 금호타이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입사를 하셨나요? 2004년도 그 곡성공장 그 사내 하청인 그 재단 그때 당시 입사를 해서 2004년도에 예, 입사를 해서 그 제조 공장인 2부 이과, 재단 비드반과 현재는 1부 이과 크릴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드 공정이요? 예, 재단 비드라는 자체가 좀 생소한데 예. 기본적으로 그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1차 가공된 고무를 이렇게 재단하거든요. 재단을 해서 이제 성형 공정으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직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이과 크릴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안에 들어간 강선이 있습니다. 예. 그 강선에다가 그 고무를 토핑하는 작업, 입히는 작업을 도와주는 공정이기도 하고요. 그 공정을 계속 지금 10년 넘게 같은 공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거의 두 분은 이제 전문가시라고 봐도 될 텐데. 근데, 신현균 지회장께서는 지금 사내 하청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도급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외주에 있는 도급이냐, 예. 아니면 공장 같은 생산 공정에 있는 도급이냐 이 차이인데요. 그럼 지금 같은 생산 공정에 있는 도급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같은 공장 안에 있으면 이제 사내 하도급 있고 사내 하청 직원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뜻은 대부분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건축업주가 네. 그 건축자한테 이렇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면은 기본적으로 그 건축업자는 그 업무 수행 능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이 짓게 되면은 그 건축자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네. 방식인데요. 이제 이 방법을 똑같이 사내 공장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내 공장의 일정 부분 생산 공정을 한 부분을 도급사 사내하청 사장한테 맡겨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급사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의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있고 어떤 업무만 딱 따로 떼내서 이거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 있고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렇죠. 근데 그 고용을 한 것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금호타이어 공장 똑같은 공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정규직 직원들하고. 예, 맞습니다. 그걸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도급화라는 계획하에 하는 것이 네. 그 정규직 원청에서 뽑는 게 아니라 도급사 사장들이 이렇게 뽑거든요, 직원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인건비적인 문제인데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도급사에 대한 사원들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이 뭐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노사 협의 같은 걸 거의 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도급해서 사장이 알아서 해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회사가 어렵거나 힘들었을 때 그냥 원청은 저희 도급사들한테는 책임성이 없다. 그냥 계약 해지.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겠죠. 네. 어떤 그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의 업무 면에서 먼저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업무적인 부분은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방 아까 최윤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정규직 도급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원들이 정규직들이 하기 힘든 직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었어요. 예. 이제 강하다는 이유가 네. 뭐냐면은 2010년 이후 저희들이 이제 도급화가 진행이 됩니다. 원청이 그 기업 회생 절차인 워크화에 들어가면서 그 정규직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정규직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면은 한 7, 8명으로 줄여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루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을 하루 내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개수가 적게는 10km에서 한 25km까지 나가는데 그걸 하루에 수천 개씩 이제 어깨 너머로 쌓고 운반하고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파오는 그런 환경까지 되어 온 거죠.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개선됐긴 했어요. 예. 이제 조합 활동이 좀 강성화되면서 네네. 이제 원청한테도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이제 도급사한테 많이 개선이 됐긴 했는데 이제 최근 저희 조합원 간담회에서도 잠깐 느꼈던 건데 네. 근무를 하시다가 다쳤는데 네. 그분이 이제 쓰러져 있으셨대요. 사내 하청 예, 노동자인데요. 노동자, 예. 예, 쓰러져 있었는데 당연히 회사 사업주라고 하면은 그분을 당연히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서 조퇴를 하고 개인 차로 가서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아이고. 받고 이제 그 치료 기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연차와 자기가 병가를 써가지고 휴직을 써가지고 치료를 받았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비용마저도 내 개인이 부담한 건데 치료에 들어간 비용마저도. 예, 근데 금호타이어 사내에는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저희 단체에다가도 최근에 이렇게 명시가 해놨는데 예. 우선 그런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그 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정규직 직원이었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환경 개선을 요구를 하면은 사측에서 어떤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2010년도에 아웃소싱을 하면서 인원을 줄입니다. 네. 정규직 대비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마저도 반절로 준 상태에서 그 인건비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과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네. 저희들이 환경 개선 요구를 하나 보면은 환경 개선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네. 많게는 수십억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원청에서는 이걸 비정규직 그 공정에다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도급 사내 하청 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예. 기아자동차는 그러면 사내 하청 근로자를 고용한 지가 어느 정도나 몇 년 정도나 됐을까요? 예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꽤 전에.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내 하청 노동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6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타이어는 지금 몇 분 정도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계시나요?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지금 800여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군요, 규모에 비해서. 예, 2010년 이전에는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이 한 200여 분이 안 되셨거든요. 네. 근데 2010년 이후 그 금호타이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32명이 소송을 갔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3배 이상의 많은 수가 다시 비정규직 양산돼서 채용되는 거죠. 네.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죠.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간단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고 이제 희망이라는 가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성취감이 없거나 발전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 제가 아마 입사할 당시 기억을 하다 보면은 정규직이 한 3, 4개월 만에 저희 1년치 연봉을 이렇게 받아가는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었죠. 거의 서너 배 차이나 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예, 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시간이 가고 이제 이직 생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 이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결혼도 좀 하게 되고 네. 이제 아이까지 낳다 보니까 어디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면은 한 번쯤은 법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정해져 되어 있고 예. 파견법을 금지되어 있고 우리도 한번 주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그게 2011년이고. 예, 2011년이 지금까지 현재 오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불법 파견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원래는 저희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4년도, 98년도 정도에서 저희가 외환위기가 오고 IMF가 왔었을 때 아마 나라에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제 양성을 했거든요.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도 말을 했긴 했었죠. 그러니까 예. 좋게 말하면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쉬운 해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저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해고하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수정 방안으로 나라에서 정한 것이 생산 제조업 분야, 네. 생산 제조업 분야에서 원칙을 직접 관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라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죠. 그리고 그 정도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었을 때 이건 충분히 우린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났었나요, 1심에서? 자,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예. 패소를 당했는데 기본적인 패소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지금 패소가 됐었거든요. 증거 불충분이라면은 어떤?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게 회사한테 원청에서 지시받고 있는 자료가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패소를 당했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어서. 예, 예. 고등법원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죠. 자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자원 있는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파견에 입각한다. 네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예. 네, 저희도 예전에는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고요. 용역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란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좀 빠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시기에는 용역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좀 많이 예. 썼죠.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소송을 준비를 하면서 역시 2011년에 소송 예. 그때 이제 같은 내용이죠, 금호타이어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현대차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일단 도급화가 아닌 불법 파견으로 본다고 제조업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이제 같은 제조업인데 충분히 이게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송을 한번 준비를 해서 불법 파견에 대한 문제점을 좀 꼬집어 보자 이제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 기아자동차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처음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네. 작년 9월 달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에서도 저희도 기아차도 동일하게 승소가 났고요. 그 뒤로 1심 판결 이후에 현장 분위기가 이제 많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도 정기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이제 하면서 2차 집단 소송자를 좀 모집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자본이 보면 불법하게 엄연히 드러났는데도 산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못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앞전에 현대기아차가 한전 부지를 엄청난 금액으로 좀 그렇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대비 뭐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을 정기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네. 금호타이어도 분위기는 좀 비슷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채용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흘려요. 신규 채용이 곧 있을 건데 조금만 좀 참으면은 니들 채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죠. 네. 저희들이 승소 이후에 이제 저희 조합원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한 350여 분 정도가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 1차적으로 어제 소송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접수를 한 것이 153분 정도가 네.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있고 앞으로 지금 조합에 전화가 오는 것이 이제 추가 소송단 모집은 언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들이 많이 와요. 네. 그리고 조합 가입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고 예, 그만큼 그냥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예, 저희들이 1심에 졌었을 때는 거 봐라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네. 하시다가 이제 뒤집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좀 쏠리고 있죠. 네, 어떤가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힘들었던 시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렇게 소송단을 모집을 하면서 네. 현장에 이제 회사 측 탄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기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없다. 사측에서. 예, 사측에서 또 사측에 이렇게 또 눈에 거스리게 되면 예. 오히려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산하청 조합원을 많이 아닌 우리 가족까지도 이제 회유하는 사태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예. 집에까지 뭐 쫓아가서 예. 가족을 좀 우리 조합원들을 좀 설득을 시켜달라. 정규직 될 수 있는데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정규직이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예. 예. 신용기훈 지부장은 어떠십니까? 뭐 좀 전에 이제 결혼 얘기도 하고 아이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좀 맞물리나요? 그 시기가 어떤가요? 저희 조합원 대부분이 이제 그때는 다 나이가 30 초중반 대 네. 나이여서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싶어라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이걸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냐. 2008년도에 두 분의 근로자가 이제 소를 제기했었을 때 이제 업체가 날아갔었거든요. 금호타이어는 워낙 상황이 더 안 좋았었죠. 예. 이제 업체가 날아가다 보니까 해고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가장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설득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같이 가야만이 단체로 가야만이 회사가 함부하지 못할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가야만이 투쟁의 동력이 생성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알아봐주는 거 아니냐 해서 네.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을 좀 해주셨어요. 예. 비록 전체는 아니었지만은 그 조합 가반수 이상의 132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끝까지 같이 갔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무래도 좀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어깨 조금 펴지시겠어요? 이게 이제 솔직히 제가 뭐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좀 공부 못한 그 어린 학우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 애를 낳고 솔직히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혼자였을 때는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다 보니까 좀 당당한 아빠가 좀 돼야겠다. 지금은 이제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는 잘 나가는 아빠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사회적으로 아빠가 좀 당당한 아빠가 좀 되겠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사내하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마음가짐이실까요? 어떨까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뭐 요즘 장가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판결 소송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나면은 바로 이제 정규직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는 저희 임업 기간이라 지금 금호타이를 상대로 지금 교섭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2명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사원으로 간주하고 의사표명을 하라라고 이제 판결 나왔기 때문에 우선 법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서로에게 막 그 이전 투구시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사 협의를 해서 이제 완만하게 시간도 좀 기간도 그럼요. 줄이고 예. 좀 이렇게 회사도 잘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노동자들도 저희 근로자들도 좀 이렇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회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만큼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선 좀 더 전개를 해봐야겠지만 네네. 충분히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마지막 방법이 이제 3차 소송을 가는 거군요. 그게 최후의 방법이죠. 예, 솔직히 최후의 말하면. 방법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서로의 입장이고, 예. 기아자동차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아 보이는 게 사측에서 4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나요? 예, 최근에 이제 특별 교섭을 통해서 네. 이제 약 465명을 특별 채용을 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났습니다. 근데 네. 일단 특별 채용이라는 말은 그 사내 하청 근로자 중에서 예. 465명을 예, 특별 채용하고 전환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특별 채용은 단순하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에서는 불법 항해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채용을 하는 것은 이제 회피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규직 전환이다 하면 불법 파견을 인정을 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근속을 1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 보면 2년 이상자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법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8년에 대한 그렇죠. 근속에 대한 네. 것을 소급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별 채용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임금성에서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한 단협 적용에서도 정규직의 전체적인 단협을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 항목만 대해서도 적용을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그 정규직 사원들을 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점일까요? 첫째 임금과 복지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임금에서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 임금에서도 약 원청 대비 기아차 정규직 대비 한 사내하청이 한 80% 수준이고요. 정도, 예. 그런데 임금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조금 좁혀는 가고 있지만 네. 복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학자금 문제,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차량 DC 또한 의료보험 혜택, 임금 부분도 차이 나지만 임금과 복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환산하다 보면 50% 수준도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조건이어서 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끔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대기업의 복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뭐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복지 혜택을 받으시면서 그런 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현장에서 마주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15년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원청 같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보는데 예. 우리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어디 비정규직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고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네. 이제 다반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는 많은 우리 노동조합이 생긴 뒤로부터는 그런 많이 내용들 나아졌고. 차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차별 해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차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본인과 그 본 자식까지 같이 이제 모든 것을 가족끼리 의료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정규직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교섭 때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도 월급이 적으니까 좀 줘야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요즘은 개인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좀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좀 지었는데 현실적으로 임금이 적다 보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예.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2년 연봉을 다 갖다 바쳐야 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네. 그 부분만 좀 개선되면은 임금의 좋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만 좀 개선된다고 하면은 좀 인간적이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사측과의 여러 가지 또 이제 협상 카드가 있으니까 잘 좀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결과를 좀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다른 지역의 본보기를 좀 내어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끝으로 그 하고 싶은 말. 지금 현재 보면 비정규직들이 더더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에 비하면. 그래서 좀 그러한 이 사회적인 약자인 비정규직에 있는 일하신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비정규직 양산이 많이 됐는데 양산돼서 그로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워크아웃 졸업을 했습니다. 워크아웃 졸업했었으면은 희생 당한 부분만큼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이 기본적인 주장인데요. 저희 그 박상국 회장님께서 그 제2 창업을 선출을 개선을 하시면서 자강불식이라는 언어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듬으라는 뜻인데, 저희 노동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노력하려면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애사심이 안 생기게끔 해놓고 자꾸 다듬어라, 노력해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회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간다는 그런 조직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좀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서로 이념 차이 때문에, 객관 차이 때문에 이제 안 맞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심한 바람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이제 양 회사 모두 지금 임단협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정규직은 지금 통계청 집계로도 전체 임금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맞은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합심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비정규직 양산이 많이 됐는데, 양산돼서 그로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워크아웃 졸업을 했습니다. 워크아웃 졸업했었으면은 희생 당한 부분만큼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이 기본적인 주장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간다는 그런 조직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좀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비정규직에 있는 일하신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